파닉스 리더스가 출시가 됐어요. 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제가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작년부터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스마트 파닉스가 사실은 거의 이제 파닉스 교재 중에서는 고전이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잖아요. 그런데 리더스가 참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드디어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짜잔 하고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훌륭한 교재가 만들어져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저에게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세미나를 할 기회가 생겨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설레하면서 또 세미나를 준비해 봤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어떻게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구성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하고 여러분하고 한 시간, 알찬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나 봤어요. 교재 보셨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셨거나 네, 아니면 진짜 바로 활용을 하고 계신다거나 그러신 분들 계시면 또 한번 손들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구매하셨구나. 네. 와, 네네. 너무 마음에 드시죠? 네, 스토리도 너무너무 재밌고요. 일러스트도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아이들도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도 리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아직 본 적 없으시거나 처음 이제 어떤지 한번 구성이나 내용이나 궁금해서 들어왔다고 하시는 분들,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네. 화면이 작게 나오신데요. 크게 볼 수 있는 방법. 네. 스마트 파닉스 하면서 조금씩 읽으면서 자신감이 붙는 것 같다고 좋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파닉스가 사실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우리가 영어를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파닉스가 목적은 절대 아니잖아요. 파닉스가 영어 공부의 목표다라고 하면 사실 정말 제가 대한민국 전국의 아이들 파닉스 떼기 해줄게 이러면서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절대 파닉스가 목표는 아니고요. 정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 공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아이들이 조금씩 어려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파닉스를 끝내고 제일 힘들어하는 이제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파닉스를 다 공부를 하긴 했는데 리딩이 잘 안 돼요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고요. 우선은 구성을 좀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마트 파닉스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스마트 파닉스계 고전 그러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거든요. 정말 최고의 파닉스 교재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오래전에 영어 유치원 운영을 하면서도 저희 아이들 다 스마트 파닉스로 배웠고 정말 지금도 여전히 오랜 세월 사랑을 받고 있는 파닉스에서 교재에서 최고의 교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스마트 파닉스 이 교재에 맞춰서 이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시면 스마트 파닉스 1권 저희가 1권부터 5권까지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돼 있는 구성에 정말 짝짝짝 구성을 너무나 이렇게 세트로 맞춰서 스마트 파닉스 1권에는 이렇게 파닉스 리더스가 각 권별 4권씩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제 손에 지금 다 안 들어가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스마트 파닉스 한 책당 파닉스 한 책당 4권의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구매를 하실 때 이렇게 스토리 하나당 낱개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합본, 이 4권이 하나의 이렇게 책에 다 들어가 있는 합본의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4권이 이렇게 한 권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보면요. 이
스토리 하나, 우리가 리더스라고 하면 스토리 하나 이렇게 리더스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뿐만 아니라 다른 리더스도 보통은 스토리 하나가 이렇게 책 한 권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책 하나를 낙권으로 보게 되면 저는 정말 장점이 뭐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책 한 권을 스스로 내가 읽었네? 라는 그런 책 한 권을 내가 스스로 읽었네. 왜냐하면 이제 학본인 경우에는 스토리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스토리 4개를 다 읽어야 내가 이걸 다 두꺼운 책을 하나 다 읽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책 한 권을 스토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쫙 읽다 보면 얇은 책이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책 한 권을 읽었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서 리딩을 하면서 그렇게 좀 파닉스도 연습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을 하고 싶으시면 저는 이런 낙권으로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가격 차이 이상의 효과가 낙권 구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파닉스를 배우고 책 한 권을 스스로 읽어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스 책 하나를 읽어냈다라는 그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 그리고 내가 읽어냈다라는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한 그 만족감,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학습에 되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낙권 로 돼 있는 리더스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공부방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실 때는 낙권으로 돼 있으면 좀 아이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책을 들고 왔니 안 왔니 막 이렇게 좀 관리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방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용으로 쓰실 때는 좀 합본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낙권으로 돼 있을 때 이 책을 가져왔는데 책을 잘못 가져왔느니 막 이런 또 아이들하고 실갱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본도 용도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합본 사셨을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잘 활용을 해주시느냐가 문제니까 이렇게 낙권과 합본의 차이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파닉스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각 권별로 이렇게 스토리 4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하나당 4개, 파닉스 책 한 권당 4개의 스토리, 이렇게 4권의 스토리 책이 돼 있다는 것.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의 최고의 장점은 뭐다? 바로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앱이거든요. 앱이 진짜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앱을 활용해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리스닝, 그 다음에 파닉스 배운 것들 복습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보면서 listen and repeat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듣고 따라서 말하고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닉스까지 배울 수 있는 이 파닉스 리더스 앱이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최고의 장점인 것 같은데, 파닉스 리더스,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앱은요, 구글 스토어, 그 앱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라고 치시면 각 권당 하나의 앱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무료고 전혀 뭐 로그인 이런 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받으시면요, 스마트 파닉스 1권에 따라서 스토리 4개가 이렇게 짱짱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애니메이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가 나와요. 그래서 오디오는 아이들이 스토리를 그냥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파닉스 단계에서는 듣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듣기가 오디오 형태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은 책 내용을 그냥 듣기도 할 수 있고, 정말 또 좋은 건 뭐냐면 듣기만 가능한 게 아니라 듣고 따라 할 수 있는 listen and read along 그리고 listen and repeat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사실 듣고 따라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스피킹의 가장 기초의 어떤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listen and repeat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다는 것도 사실 최고의 또 진짜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배려, 세심하게 그러니까 사실 애니메이션만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 부분인데 진짜 세심하게 배려가 돼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플래시카드는요. 이렇게 파닉스 네,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우는 파닉스 단어들을 이렇게 플래시카드로 구현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또 원어민 발음을 듣고 파닉스, 스마트 파닉스에서 배운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는 이런 플래시카드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게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네, 게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아이들이 배운 파닉스를 같이 복습해 볼 수 있는 이런 게임 기능까지 있는데 이게 스토리별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앱하고 이렇게 교재가 같이 병행이 되면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완벽한 교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닉스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먼저 파닉스 규칙을 배운 다음에 리더스를 통해서 이 배운 파닉스 단어들을 다시 한번 리딩 안에서 아이들이 스토리 안에서 이 글자를 읽어내는 연습을 하고 플러스 애니메이션 우리 앱을 통해서 애니메이션도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따라서 말하고 파닉스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게임도 하면서 배우는 즐거움도 찾고 네 이렇게 되는 앱까지 완벽 구성이 돼 있다는 것.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가 자료들이 있어요. 이 부가 자료들의 활용법은 제가 네 준비한 PPT에서 이 부가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진짜 완벽 구성 이렇게 부가 자료, 앱, 그리고 우리 파닉스 리더스, 그리고 스마트 파닉스 교재 이렇게 돼 있고요.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만 앱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마트 파닉스 자체도 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 앱과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앱이 같이 병행이 되면 엄마표를 하실 때도 그렇고 또 저처럼 한국인 영어 선생님이 파닉스 교재 가르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발음 부분이잖아요. 제가 되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거나 뭐 파닉스 관련된 교육을 하면 선생님들조차도 모음의 발음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A, E, I, O, U 이렇게 5개의 모음이 있잖아요. 영어에는 이 5개의 모음 글자가 대표 소리가 날 때는 A는 에, 그 다음에 E는 에, 그 다음에 I는 이, O는 U는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이, 이렇게 발음이 나잖아요. 그런데 A하고 E 발음도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도 그 발음을 우리 apple 할 때 에 발음하고, egg 할 때 에 이 발음을 아이들도 헷갈려 하고, 선생님들도 사실 정확하게 발음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O 발음 같은 경우도 사실 단모음일 때는 이렇게 발음이 돼서 octopus 해야 되는데, 옥토퍼스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on 우리 어디 위에 할 때 그 전치사 on을 on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발음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앱에서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발음 가르치기 어렵고 애들도 선생님한테 발음 잘못 배우면 계속 틀린 발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그리고 스마트 파닉스 앱과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앱 2개 앱을 활용하실 수 있고 플러스 이렇게 부가 자료까지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제 파닉스를 가르치는 거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된 교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스마트하게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제가 준비한 PPT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PPT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PPT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진짜 너무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었는데, 와, 진짜 이렇게 출시가 되고 나서,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너무 감동받은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감동받은 포인트는 뭐냐면, 스마트 파닉스에 나오는 그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파닉스 교재에 나오는 단어들을 딱 가지고 완벽하게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딱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또 너무 재밌으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게 사실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파닉스에 나오는 딱 타겟 words, 그 단어들을 가지고 너무나 재밌는, 아이들이 봐도 재밌고 심지어 어른인 제가 봐도 와, 너무 재밌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스마트 파닉스 교재에서 배운 단어들을 다시 한번 그 재밌는 스토리 안에서 연습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 우선은 그래서 스마트 파닉스에서 배운 단어를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이게 최고의 장점이고, 플러스 두 번째는 이런 스토리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냥 스토리만 읽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다른 픽처북스, 그림책이나 다른 리더스,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플라이 가이 아니면 모 윌렘스의 뭐 엘러펀트 앤 피기스 이런 시리즈만큼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서 스토리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 장점은 일러스트가 또 너무너무 좋고요. 이 20개의 스토리를 만드는데 11분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게 다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일러스트 하나하나에도 너무나 개성이 있고 일러스트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저는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는 것에는 특히 어렸을 때 책을 읽는다는 것에는 책 내용, 글자를 보는 거, 글자를 해독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되게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는 거, 그 그림책을 보는 거의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만약에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의 일러스트가 되게 허접했다 이러면 감동이 반으로 줄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와, 이 일러스트 너무 훌륭한 거죠. 그래서 와, 일러스트까지 완벽하니까 이 세 개의 궁합이 너무나 딱 맞아 떨어져서 이 리더스는 뭐 스콜라스틱이나 해외 진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출판사에서 이런 파닉스 단어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리더스로 만들어진 그런 책들 있죠. 그런 책들과 견주어서 전혀 손색이 없다. 더 훌륭하다. 왜냐하면 파닉스도 연습하면서 정말 책 읽기에 훈련까지 되니까 이거 정말 대박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진짜 와, 이거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좋고 제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거 정말 관계자의 감동이 아니에요. 저는 이 퓨처의 직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정말 한 명의 소비자고 사용자죠. 이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책을 보고 이거 대박 감동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감동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파닉스만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허접한 리더스가 아니다. 진짜 하나하나 한 권 한 권 스토리가 다 스토리 자체 그리고 그 일러스트 자체로서도 되게 훌륭한데 플러스 아이들이 파닉스까지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진짜 훌륭한 리더스 교재다. 하는 건 한 권 자체가 훌륭한 리더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2개의 퀘스천에 대해서 좀 답을 하면서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의 활용법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제가 오랜 세월 거의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파닉스를 무지하게 가르쳤고요. 파닉스 무지하게 가르쳤고 두 번째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느낀 게 파닉스를 배웠는데 파닉스 교재 다 뗐어요. 1권부터 스마트 파닉스 1권부터 5권까지 다 배웠는데 파닉스 다 배우고 나면 애가 책을 줄줄 읽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가 책을 거의 잘 못 읽어요. 근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걸 좀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 퓨처에도 그 My Phonics Reading이라는 또 교재가 있거든요. 그런 교재도 추천해보고 했지만 사실은 뭔가 한 끗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닉스 끝내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애들이 책 읽기 훈련도 되면서 파닉스도 좀 복습이 되면서 재밌게 리딩의 단계로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딱 맞춤 솔루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맞춤 솔루션을 바로 스마트 파닉스가 해준다고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어린 연령에 영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이제 뜨거운 감자, 화두가 저는 파닉스하고 리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닉스를 배우긴 배워야 되겠고 파닉스를 근데 열심히 배웠는데 파닉스가 끝났다고 아이들이 리딩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도대체 이 파닉스하고 리딩을 어떻게 잘 연계를 시켜서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영어 학습을 즐겁고 재밌게 또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선순환의 흐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야 되는데 파닉스부터 아이들 막혀하면서 파닉스 재미없어 어려워 그 영어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가 영어 하기 싫고 어렵고 난 영어를 잘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파닉스도 좀 재밌게 가르쳐야 되는데 리딩까지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파닉스라는 것은 처음에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가장 기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닉스를 어느 정도 해야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아이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NRP 보고서라고 해서 내셔널 리딩 패널에서도 이렇게 파닉스는 읽기의 5가지 요소를 얘기하면서 5가지 요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어떤 또 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 굳이 파닉스 안 배워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파닉스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꼭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닉스는 진짜 꼭 가르쳐야 하는데 아이들이 파닉스라는 것을 처음에는 엄마가 들려주는 또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런 스토리를 듣고 이렇게 스토리를 듣는 디펜던트 리더로 있다가 스스로 내가 능동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브릿지에는 저는 반드시 파닉스라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파닉스 너무 학습적이고 어렸을 때 이렇게 학습적인 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만 많이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파닉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재미없게 가르치고 힘들게 가르치면 뭘 가르쳐도 다 재미없는데 어떻게 재밌게 가르치냐의 문제인 거지 파닉스를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 이 이슈로 저는 사실 논쟁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파닉스는 모든 학자들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정말 꼭 아이들의 기초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학습 요소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파닉스를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이 파닉스는 사실 이제 이렇게 디펜던트 리더에서 인디펜던트 리더로 넘어가는 브릿지 단계에서 꼭 필요한 건데 사실 또 우리가 브릿지가 하나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파닉스 단계에서 리딩 단계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파닉스 공부 끝냈는데 리딩으로 아이들이 책을 스스로 혼자 못 읽어요. 파닉스 공부 끝내면 책 줄줄줄줄 읽을 수 있을지 알았는데 그게 안 돼요, 선생님. 그 고민을 바로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저는 진짜 이거는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브릿지 단계에서 우리가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파닉스와 리딩을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 역할을 정말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최고로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의 활용법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또 요 말을 한번 하고 뒤에 활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이 뭐냐면 정말 책을 읽는다는 게 이제 중요해지잖아요. 책을 우리가 잘 읽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파닉스도 가르치고 나중에 어휘학습도 가르치고 문법도 가르치고 뭐 리딩 스킬도 가르치고 하는데 정말 이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읽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읽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리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background knowledge. 내가 읽는 내용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가 사실은 아이들의 리딩의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많이 시키자 하는 이유가 사실 이 background knowledge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는 리딩을 얼마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strategies 그리고 skills 이걸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strategies, skills 이렇게 말을 좀 어렵게 붙여놔서 그렇지 내가 리딩을 잘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리딩을 할 때 책만 많이 읽는다고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코칭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도 사실 좀 훈련이 돼야지 한 권을 읽어도 10권을 읽은 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100권 읽은 아이를 제가 봐도 얘가 100권을 읽었어도 사실 별로 100권 읽은 효과가 안 나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reading comprehension skill strategies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에 우리 부가 자료들 만들어 놓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 요 기초적인 스킬하고 스트래터지까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스가 단지 그냥 파닉스 배운 거를 그냥 파닉스 단어만 연습하는 그런 리딩, 그러니까 파닉스를 복습하는 그런 교재의 가치만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말 얇은 이 책 한 권 6,000원인데 저는 이 책이 그냥 스마트 파닉스에서 배운 단어 여기서 한 번 더 복습하려고 이 책 산다? 이러면 6,000원이 비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리딩 스킬을 기초부터 정말 잡아줄 수 있게 이런 이 퓨처에서 부가자료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와 결합이 되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기초의 베이직 스킬까지 다 이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리더스 교재가 한 권이 6,000원짜리는 절대 아까운 교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수입된 원서들 사면요, 이런 교재 부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다 만드셔야 되고 엄마가 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거든요. 근데 이 퓨처에서 너무나 진짜 이거 제가 봐도 만들어서 팔아도 될 정도의 엄청난 자료들을 이제 이 교재 사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받으셔서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가치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 한 권에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활용법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권으로 20권으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본 형태로 레벨별로 1권부터 5권까지 5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니까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시 한번 리핏하면 두 마리 토끼가 한꺼번에 잡힐 수 있다. 이 얇은 책 한 권에 파닉스 복습되면서 아이들의 리딩 능력의 기초를 잡아줘서 나중에 이거 리딩 능력 확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약간 제가 여담을 하면 저희 아들이 이제 중3을 올라가서 제가 처음으로 대치동에 무슨 국어학원 설명회를 갔어요. 국어학원 설명회였는데, 국어학원에서 설명회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영어는 사실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는 변별력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 되고, 국어가 되게 이제 그 변별력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영어와 국어는 같이 간다고 봐요.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국어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추론하고 유추하고 평가하고 이런 기능들이 정말 중요해져서 비문학의 기능이 높아지면서 수능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Reading Comprehension Skill Strategy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리딩할 때 또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의 기초를 사실 이거 잡을 수 있게 이 부가자료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걸 되게 쉽게 이렇게 내려놓으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리딩 스킬을 어떻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 이게 수능까지 쭉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이게 기초부터 잘 다지면 나중에 그 수능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의 교재 자체가 이런 리딩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초적인 바탕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다 자료가 구비가 돼 있고 플러스 이게 잘 맞춰져 있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대입을 할 때 국어도 영어도 다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제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비약이 아니라 이 가장 기초부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 단계가 쌓이고 나면 그런 실력이 다 쌓여서 나중에는 입시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좀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우리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교재가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으면서 이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의 부가 자료를 이퓨처에 어느 분들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대박 잘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성 첫 번째가 레슨 플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방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따로 레슨 플랜 짜지 않으셔도 레슨 플랜 다 짜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레슨 플랜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편할 거고, 엄마들도 좀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레슨 플랜 보시면 되는데, 나 영어만 보면 머리에 쥐나하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영어 보는 것보다 한글 보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스토리 가이드라고 해서 다 한글로 설명이 돼 있고, 아이들한테 영어 질문을 던질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은지, 영어 표현까지 다 정리가 돼 있는 스토리 가이드가 딱 구비가 돼 있어서 내가 이 책 한 권을 좀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 싶으시면 레슨 플랜이나 스토리 가이드를 참고하시면서 이 정독의 개념, 리딩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이 스토리 가이드, 레슨 플랜을 또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리딩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기본 바탕에 이 스토리 액티비티 쉿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어떤 컴프리hen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런 액티비티 쉿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짜 좋은 게 스토리 카드가 있어요. 스토리 카드. 스토리 카드는요, 제가 좀 이따가 리텔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리텔링이 진짜 중요한 어떤 하나의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 카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요게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리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리텔링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이들이 죄송한데 제가 콧물이 나서 살짝만 한 번만 닦고 시작할게요. 말을 열심히 하다 보면 콧물이 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리텔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영어 유치원을 하고 아이들 수업을 할 때 리텔링을 아이들하고 스토리 수업을 하고 나서 리텔링을 하려고 저는 그 그림책을 제가 다 편집하고 스캔 받고 오리고 자르고 그림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하려면 스캔 받고 그거 다 또 스캔 받아서 출력해서 잘라서 코팅까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려면 최소한 1시간 걸린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간이 전혀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 카드를 활용해서 리테이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북 리포트가 있어요. 이건 after reading 단계에서 아이들이 한 번 더 랩업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그 리딩 스킬에서는 스토리의 플롯이랑 캐릭터 이런 것들, 스토리 엘리먼트 진짜 중요한 또 리딩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스토리 엘리먼트, 스토리의 어떤 요소를 배울 때 이런 캐릭터들 얘기하는 거, 그리고 스토리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여기 한 번 더 그림 그리거나 쓰거나 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런 북 리포트까지 완벽하게 이제 돼 있으니까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따로
따로 자료 만드실 필요 없고 엄마들 중에서도 내가 좀 아이들하고 이 리더스를 파닉스 복습용으로만 쓸 게 아니라 리더스의 본연의 그런 목적으로 좀 제대로 활용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런 부가 자료들 다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또 좋은 게 이렇게 Picture Dictionary Cards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 나오는 핵심 단어들 카드가 이 카드와 함께 뒤에 그림 픽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만들려고 하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고 플러스 이 픽처 딕셔너리 카드가 좋은 게 또 뭐냐면요. 파닉스 그 배운 단어들 타겟 월드 이렇게 블럭, 블림 우리가 이중 자음을 배웠을 때 블럭, 블림 이 나오는 파닉스에 나오는 단어들도 픽처 카드에 담겨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이 파닉스 배운 단어들 아니고 그렇지만 스토리에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단어들 cut, balloon 이거는 이중 자음의 target words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스토리 안에서 꼭 알아야 되는 이 단어들까지 다 picture cards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아이들과 함께 이 어휘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picture dictionary flash cards도 제공이 되고 또 사이월즈 카드가 제공이 돼요. 사이월즈는 사실 파닉스 할 때 꼭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우는데 나머지 단어들은 사실은 거의 빈도수가 엄청 높은 사이월즈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파닉스 하면서 사이월즈까지 해서 사이월즈 통문자로 익힌 단어들을 술술술술 읽을 수 있으면 이 스토리 책 한 권을 스스로 모두 읽는 것이 거의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이월즈도 정말 중요한데 이 사이월즈까지 할 수 있게 카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한번 저희가 스토리를 한번 보면요.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Dad wears a hat. He has a map. 이렇게 돼 있는데요. Dad had map은 우리가 쇼파울에서 배우는 CBC 월드죠.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요. 나머지 까만색으로 돼 있는 글자 보면요. Where, he, has,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sight words예요. 그래서 sight words 한 100개만 알아도요. 아이들이 읽는 책의 내용의 50%는 거의 다 sight words 100개로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sight words 100개 또는 한 150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거를 파닉스 빨간색 글자는 이미 파닉스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파닉스 2에서 이렇게 that, had, map 같은 것들은 읽는 거 배우게 되죠. 이제 파닉스 룰로. 그 나머지 글자들은 아이들이 sight words를 배우게 되면 사실 sight words를 모르는 아이들은 that, had, map 이건 읽을 수 있는데 나머지 글자는 자기가 못 읽으면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sight words를 알고 있는 아이들은 Dad wears a hat. He has a map. 이렇게 he has a를 사이월즈로 다 알고 있으면 이걸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와 엄마 나 사이월즈랑 파닉스 배웠더니 이거 이렇게 두 줄 혼자서 다 읽을 수 있어. 와 나 영어 되게 잘하네.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이 팍팍 생기면서 아이들이 책 읽는 영어로 내가 글자를 읽는 것 문장을 읽는 거, 책을 읽는 게 어렵지 않네 이렇게 되면서 자신감 뿜뿜 생기고요. 그렇게 자신감이 뿜뿜 올라가면 나 영어 좀 잘하나? 영어가 재밌네? 이렇게 선순환의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파닉스를 배웠는데도 여기 있는 글자들 읽기가 어렵고 이 문장이 읽기가 어려우면 나 배웠는데도 모르겠고 어렵고 힘들고 그럼 재미없고 나 영어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닉스라는 것과 사이월즈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규칙을 알려주거나 이렇게 통문자로 글을 읽는 것을 알려주는 학습적인 효과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가 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플러스 알파 힘은 뭐냐? 내가 스스로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언어를 글자를 읽을 수가 있어. 내가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을 수 있네?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 자신감이 비로소 아이들이 나중에 나도 영어 잘해. 내가 스스로 책을 읽을 수가 있어. 영어가 재밌어. 이렇게 영어를 긍정적으로 또 뭐라고 했죠? 재밌게 자신감 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단계로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파닉스하고 싸이월드는 규칙을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요소로서 정말 중요한 학습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닉스랑 싸이월드를 정말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앱. 진짜 이건 최고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피처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셨구나.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책만 봐도 사실 뭐 너무 좋은데 책만도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 앱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저는 우리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와 부가 자료만 있어도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플러스 이렇게 앱까지 주시면서 아이들의 듣기 저는 파닉스를 배우는 단계에서 또 진짜 중요한 걸 꼽으라면 저는 듣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자만 봐서는 절대 언어가 안 늘어요. 반드시 듣기가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근데 듣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EFL 상황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실 밖을 나가면 아이들이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인풋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듣기가 사실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앱이 없었다면 물론 뭐 CD롬 같은 게 제공이 되는데 사실 컴퓨터 요즘 노트북에는 CD롬 꼽는 데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앱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고 애니메이션 너무너무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고 저는 오디오 시스템 그 오디오 컨텐츠가 너무 좋더라고요. 듣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들으면서 따라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내가 듣고 바로 이제 혼자서 따라하고 이렇게 그 기능별로 다 돼 있어서 사실은 그 듣기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닉스를 하면서 파닉스와 파닉스 리더스를 활용을 하시면서 앱을 진짜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많이 듣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듣고 또 들은 걸 따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게임 기능이야 애들한테 말 안 해도 애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잘할 거니까 우리가 뭐 게임 기능까지 좋다라고 막 굳이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듣고 따라하고 애니메이션 보고 아이들이 충분히 재밌으면서도 교육적인 효과가 완벽하게 그 구성이 돼 있는 앱을 정말 적극 활용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생님 그럼 책 안 사고 굳이 앱만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는 과정은 책 읽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요즘에 아이들이 거의 이제 비주얼 리터러시 세대고 아이들은 오디오와 보는 것의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잘 읽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 보는 것, 듣는 것과 책을 읽는 것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은 내가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서 읽기가 가능하지만 보여지는 것은 좀 수동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는 또 반드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책 읽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앱만 보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가장 핵심 요소를 빠뜨리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책을 보고 플러스 알파의 어떤 부가 자료로 앱을 쓰는 거지 책 빼놓고 그냥 듣고 보기만 해 이렇게 했을 때 책 읽기 훈련이 안 되면 결국 우리가 이런 얇은 책 읽자고 애들한테 읽히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나중에 애들이 필요한 전문 서적을 읽고 자기 전공과 관련된 얘기를 읽고 구글에 들어가서 엄청난 정보의 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딩이라는 걸 시키는 건데 궁극적인 목표를 갔을 때 책 읽기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책의 교재는 꼭 함께 가야 된다라고 책이 함께 가야 된다가 아니라 책이 우선이다. 책이 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다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기면 아까는 파닉스 뜯는데 선생님 애들 책 제대로 못 읽어요. 리딩으로 넘어가는 그 브릿지 단계에서 솔루션이 없을까요? 라는 것에 드디어 최고의 솔루션이 나왔다.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성과
그 additional materials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그러면 정말 좋은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공감을 하시는데, 그럼 스마트 파닉스하고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이렇게 좀 이제 교재가 많아진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스마트 파닉스 교재만 딱 가르치면 됐었는데 플러스 리더스 교재가 막 20권이 더 생겼어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마트한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경험치로 이렇게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파닉스 메인 교재와 이 리더스 교재를 함께 결합해서 병행해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스마트한 활용법 2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한 활용법 2가지는요. 첫 번째는 스마트 파닉스하고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파닉스 1권을 하실 때는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1권에 해당하는 스토리 4개를 같이 가시고,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2권으로 넘어가셔서 스마트 파닉스 2권 교재 하시면서 리더스 2권에 해당하는 스토리 4개, 이렇게 해서 스마트 파닉스 교재, 메인 교재와 리더스 교재가 동시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 방법은 스마트 파닉스 교재 먼저 이렇게 쫙 한번 훈련을 한 다음에 리더스를 이후에 이제 약간 리딩 교재로 빼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마트 파닉스와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를 동시에 쓰실 때는 1권 하고 그 다음에 리더스 1권과 함께 리더스 병행하시고, 또 파닉스 메인 교재 2권 하실 때 리더스 2권에 해당하는 스토리 4개 또 같이 하시고, 3권, 리더스 3권에 해당하는 스토리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1, 2, 3, 4, 5권을 파닉스 교재와 리더스 교재를 동시에 학습할 때는 우리 실러버스가 또 여러분 부가 자료에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완벽한 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스마트 파닉스 1권에 유닛 1, 2에 나오는 단어들 가지고 리더스 1-1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닛 1에 나오는 A, B, C 각각 3개씩 단어 9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닛 2에 나오는 D, E, F가 target alphabet sound면, target alphabet letter면 요거에 3개 해서 18개의 배우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리더스 1-1 look at mom look mom 여기서 18개의 단어로 완벽하게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실러버스대로 하시면 돼요. 유닛 1, 2 배우고 리더스 1-1 배우고 그 다음에 유닛 3, 4 배우고 나서 리더스 1-2 이렇게 하면 배운 단어들, 파닉스 단어들이 요 스토리 안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로 딱 복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4, 5 이렇게 파닉스 교재, 메인 교재 1권, 2권, 3권, 4권, 5권에 맞춰서 이렇게 실러버스가 다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고 각 아이들이 유닛에서 배우는 단어들 그대로 가지고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으니 복습의 효과도 확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레벨 1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실 때 요 실러버스 꼭 참조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딩의 스킬까지 좀 높여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이 파닉스 교재를 하시면서 이렇게 리더스를 하시는데, 이 리더스를 하실 때 이런 부가 자료를 레슨 플랜을 계획하셔서 이 부가 자료까지 다 하시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선생님도 지치고 애들도 지치고 진도는 안 나가서 약간 엄마들한테 컴플레인,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엄마들한테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요. 우리 애 파닉스 시작한 지가 언젠데 지금 파닉스 몇 개월이 지나도 아직 1권 하고 있어, 2권 하고 있어, 이렇게 약간 컴플레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요,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실 때는 파닉스를 더 초점을 주시면서 파닉스 규칙을 배운 것을 요 스토리 안에서 아이들이 단어를 그냥 스스로 좀 읽어내는 디코딩해서 이 내용을 너무 초점을 두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리딩에 초점을 두신다기보다는
그냥 스토리 재밌게 읽으면서 파닉스 배운 것들 한 번 더 복습해보는 그냥 용도로 좀 가볍게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앱을 활용하셔가지고 앱을 통해서 리스닝도 하고 파닉스 단어도 좀 연습하고 게임 통해서 애들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진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빨리 빼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리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은영 선생님이 이거 리딩 교재로 너무너무 리더스니까 리딩 교재로 너무너무 좋다 그랬고, 이런 부가 자료들 하나하나 꼼꼼히 다 챙겨가지고 애들한테 다 시켜봐야지 이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진도 너무 하면 애가 파닉스만 하다가 영어 지쳐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가시면서 요거는 다음번에 기약할 때 요때는 조금 더 그냥 파닉스 배운 거 복습하는 용도로 리딩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 보시기에 부가자료 중에서 우리 애가 정말 재밌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스토리 액티비티 쉿 같은 거 하나 정도, 아니면 북리포트 쓰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북리포트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좀 가볍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닉스 이미지,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나 선생님 중에서 우리 아이들 벌써 파닉스 다 끝냈어요. 스마트 파닉스 1권부터 5권까지 다 끝낸 애들도 사실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로 수업할 수 있고, 파닉스 다 끝낸 아이들도 이 리더스가 파닉스만 복습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리더스 본연의 자체의 그 책으로 너무 더 훌륭하다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떤 리더스 교재보다도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해외에서 만든 진짜 퀄리티 좋다고 하는 거기 그런 리더스 교재 갖다 붙여놔도 제가 봤을 때는 얘 윈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잘 만든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리더스를 이후에 따로 이제 이미 파닉스 끝난 아이들도 이 리더스 교재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스를 따로 이제 파닉스 먼저 쫙 끝냈어. 그래서 파닉스 먼저 쫙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스 교재를 이후에 할 때는 1권부터 5권까지 파닉스 교재 먼저 끝내신 다음에 이때는 리더스를 파닉스도 복습을 하지만 좀 더 리딩을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리딩 교재로 더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를 어디셔널 머티리얼스, 우리가 제공되고 있는 이 부가 자료를 좀 한껏 만드신 분이 너무 정성껏 너무나 영어 교육에 투철한 사명감과 지식을 가지고 너무나 잘 만든 이런 머티리얼스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셔서 파닉스 연습은 당연히 하되, 플러스 reading comprehension skill strategy, 이런 기초를 다지는 이 교재로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리딩에 초점을 더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레슨 플랜을 활용하시면 이제 정독의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before reading, during reading, after reading 이 단계를 제대로 밟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레슨 플랜을 딱 참고를 하시면 before reading 단계에서는 이렇게 cover 페이지 가지고 cover talk 해야 돼. cover talk 할 때 어떤 얘기를 아이들과 하라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표현들이. 그래서 그거 다 참고하셔가지고 아이들하고 before 단계에서는 before reading 단계에서는 cover talk 하실 수 있고요. 이 주제에 관해서 brainstorming이나 background knowledge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during reading 단계에서는 아이들하고 책 읽고 이 책에 대한 내용 얘기하면서 retelling, 이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 카드를 가지고 스토리 카드를 활용해서 리텔링 해보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리텔링의 중요성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1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저만 신나고 막 들으시는 분들 지겨우신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during reading 단계에서 리텔링 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이 리텔링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after reading 단계에서 또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는 액티비티, 그리고 또 앱을 활용하실 수 있죠. during reading, after reading 단계에서는 또 앱도 활용하실 수 있으면서 또 마지막에서는 book report 활용해서 아이들이 읽은 책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또 자기 느낌을 표현해보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게 레슨 플랜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이것에 맞춘 부가 자료까지 다 잘 돼 있으니까 좀 더 리딩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텔링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텔링이라는 것은 reading comprehension skills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콧물 한번 닦고. 네. 이제 제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제가 지금 석사도 하고 있고, 그 전에 제가 학부에서도 영어 교육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아이들 이제 뭐 국어 수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국어 수업이겠죠. 자기들 나라 말이니까. 미국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리딩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가장 손쉽게 체크업할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가 리텔링이라고 하고 리텔링을 되게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리텔링이라는 것을 스토리 한 권을 딱 읽어요. 아이들 스토리 한 권을 딱 읽은 다음에 다 읽고 나서 뭐 우리 컴프리hen션 체크업하는 문제도 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을 다 제치고 한번 이거 읽은 것을 네가 네 얘기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고 얘기를 시키면 보통의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은 첫 장에서 끝장까지 그걸 생각을 해서 계속 누가요 그랬고요. 그랬는데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데 reading comprehension skill 또는 strategies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주인공이 누군데요. 언제요? 어디서요? 이런 WH 캐치 그런 걸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프로블렘 솔루션이 있었으면 주인공 누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렇게 프로블렘 솔루션의 그 스킬을 활용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이게 진짜 뭐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게 프로블렘 솔루션 구조로 되어 있는지, cause and effect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non-fiction이기 때문에 내가 fact와 opinion을 구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스킬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된 아이들은 누가 어떤 문제를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딱 정리가 되죠. 그게 서머리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서머리는 사실은 책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요약하는 거라면 리텔링은 사실은 좀 더 자기의 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리텔링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사실 리텔링 한다는 게 패러프레이즈 하거나 리텔링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요즘 점점 교육의 형태에서 뭐 스팀 교육, 뭐 융합 교육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도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말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리텔링이란 액티비티가 되게 중요한데 그 리텔링이란 액티비티를 제대로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스토리 카드에 부가적인 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그랬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visual ads가 되는 거죠. 이 스토리 카드는. 그래서 visual as 스토리 카드가 어떤 그 시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 카드를 줘서 이걸 잘라가지고 아이들이 순서를 맞추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리텔링 할 때 자기 생각을 좀 넣어서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는 그래서 말하기 연습도 되고 플러스 이게 스토리의 구조를 가지고 자기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리텔링에 도움이 되는 비주얼 에드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근데 긴 스토리 가지고 리텔링 하려고 하면 어른도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짧은 12페이지 정도로 구성된 짧은 스토리 가지고 리텔링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면요. 아이들의 그 요약된 말하기 하는 습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eading comprehension skill strategy가 적용을 시켜서 아이들이 연습이 되는 게 엄청 그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어 유치원하고 뭐 미국 교과서 가르치고 이럴 때도 항상 리텔링이라는 부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 파닉스 리더스의 이 부가 자료가 있으니까 요것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데 영어로 이거 하는 거 우리의 수준 지금 파닉스 배우는데 선생님 우리 애가 저거 스토리를 영어로 뭐 얘기하겠어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렇죠. 이제 파닉스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 중에서 막 영어 스피킹이 훌륭하게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한글로라도 훈련을 시켜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영어 실력이 늘면 이 한글로 말했던 리텔링의 어떤 그 훈련이 나중에 영어 실력과 결합이 돼서 영어로 다시 한번 리텔링을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영어 잘 못하고요. 선생님 제 영어 실력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니에요. 이거 잘라서 스토리 얘기 리텔링 할 때 한글로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스마트 파닉스 메인 교재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를 좀 더 파닉스 복습 플러스 리딩의 어떤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재로 정말 쓰면서 애들이 우선 책 읽기 훈련이 되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교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 우리 아이가 그리고 스마트 파닉스 1권부터 5권까지 다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거 다 기억하고 바로바로 리딩에 적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닉스 스마트 파닉스 교재 한번 쫙 한 다음에 어차피 한 번 더 복습할 거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로 복습을 한 번 더 하면서 배운 파닉스 규칙들을 한 번 더 적용시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파닉스 메인 우리 교재 플러스 리더스 교재 이렇게 해서 잘 결합을 시키시면 동시에 가셔도 너무너무 좋고 스마트 파닉스 교재 먼저 하시고 리더스 교재를 다음에 다시 쫙 한번 20권 제대로 정독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셔도 정말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와 함께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세미나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셔서 저와 함께 1시간 하셨는데 좀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교재를 진짜 너무 좋은 교재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정말 되는 그런 실용적인 팁을 드릴 수 있는 세미나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어땠나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거 공유 중지하고 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잠깐 답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되면 책 내용 설명을 많이 해주시면 다음에는 또 책 내용 1시간이어서 오늘은 조금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책 내용도 좀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네. 늦게 시작하는 고학년 아이면 리더스 진짜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네네. 꼭 잘 활용하셔서, 지금, 저한테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재밌다고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한다고 얘기하고요. 스토리 하나당 12페이지가 스토리고요. 나머지 4페이지는 여기 뒤에 또 부가 자료로 배운 스토리는 다 한 스토리당 12페이지씩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살짝 또 파닉스 배운 거 복습하고 이렇게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 16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파닉스를 그림 보고 아이들이 좀 읽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좀 당황스러워 하는데, 이제 그 당황스러워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리더스에서 훈련이, 돼야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파닉스 읽는 걸 좀 힘들어 할 때는 앱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제가 파닉스 1권부터, 제가 파닉스 라방을 하거나 파닉스 세미나를 할 때는 각 1권, 2권, 3권, 4권, 5권을 하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또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스마트 파닉스 또 활용하는 방법도, 아이들에게,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리더스 좀 초점 맞췄고요. 1, 2학년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6세, 7세부터 초등학교 영어를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사실은 영어는 좀 학년으로 나누기가 애매한 게 언제 시작했냐, 얼마만큼 또 집중적으로 많은 인풋을 받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학년용으로 나누기보다는 6, 7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제 영어를 언제 시작했는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학원에서 스마트 파닉스랑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를 모두 함께 하게 되면 한 권당 몇 개월을 잡아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수업 시수와 시간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를 것 같아가지고요. 제니 첸님은 어떻게 따로 좀 상담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 횟수 일주일에 몇 번 하시는지 또 그 횟수당 몇십 분의 수업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희 이 피처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네. 네. 3, 40분, 리더스 20분씩. 그럼요. 3, 40분, 리더스 20분씩 수업할까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완전 좋은, 네, 구성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3권 끝내고 4권 가시는데, 리더스는 1권 먼저 구매하셨는데, 1권도 그냥 앞에 복습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막둥이도 스마트 파닉스랑 함께 하려고 하는데 얼만큼씩 해야 되냐? 막둥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막 몇 살인지도 중요하고 사실 영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성향도 되게 중요한데 8살? 8살이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매일매일 하시려고 하면 매일매일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해서 저희가 유닛 하나가 스마트 파닉스 같은 경우는 8P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8P가 너무 많으면 한 4페이지 정도 그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유닛 하나를 이틀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요. 스토리는 그냥 애니메이션 보고 책 읽으면서 좀 재밌게 8살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한 번 더 리더스를 나중에 파닉스 다 끝내고 나서 리더스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딩 교재로 한 번 더 활용하시면서 재활용하시면 책도 약간 뽕을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파닉스 교재에 초점 두시면서 요거는 같이 좀 읽는 그냥 재밌게 읽는 용도, 파닉스 복습하는 정도 용도로 가시고요. 이후에 한 번 더 리딩 교재로 네 하면 되고요. 한 권 끝날 때 리더스 4개가 세트로 묶여 있어요. 스마트 파닉스 1권에 스토리가 4개가 있어요. 사실은 스쿨 파닉스랑 하셔도 되는데요.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는 스마트 파닉스 교재에 나오는 어휘가 그대로 다 스토리에 딱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파닉스와 함께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적합한 거는 같아요. 근데 이미 스쿨 파닉스 교재가 있으시다거나 스쿨 파닉스 교재를 하시고 있다면 충분히 스쿨 파닉스하고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를 함께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스마트 파닉스하고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를 세트로 구매하시는 거를 저 추천을 해드려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공부방 하려고 하는 샘플 교재 이런 것들은 네, 한국어로 얘기 나눠주셔도 돼요. 리텔링, 북리포트는 그냥 북리포트 출력하셔가지고 그거 아이들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텔링은 스토리 카드가 있어요. 그 스토리 카드를 오려서 순서대로 맞추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스토리 카드를 보면서 얘는 주인공이 누군데 얘가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네. 다른 파닉스 교재 하고 계시면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만 구매하셔가지고 네 같이 병행하셔도 돼요. 네,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좀 질문에 답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네. 파닉스 리더스 좀 더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세미나는 또 다음에 기획을 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건강도 조심하시면서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